자, 교재는 23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필수 예제 6번의 박스의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구조 있죠? 거기에 보시면 타이틀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뻘건색으로 적어놓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첫 번째 오늘의 개념은 페이지 239페이지에 있는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중선 정리 또는 파푸스 정리 또는 파푸스, 수학자 이름이죠. 파푸스의 중선 정리 라고 합니다. 오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제곱들로 만들어진 그 식이 타이틀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굉장히 여러 곳에서 쓰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고요. 학교 시험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여기 저기에서도 두루두루 쓰입니다. 어떤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중선이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에서부터 건너편 변의 가운데를 찍은 이 선을 보고 중선이라고 해요. 가운데를 찍은. 그랬을 때 중선 정리라고 하는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구조상 읽으시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의 2배와 같습니다. 즉 선분 AB에 대한 제곱 더하기 선분 AC에 대한 제곱은 중선 AM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반쪽짜리 BM 또는 CM의 제곱의 2배와 같다. 이게 파푸스 중선 정리입니다. 선생님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증명 또한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고1 가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증명을 생략하고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대표적인 예제들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평행 사변형의 또 다른 대각선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어떤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고요. 뭐 얘 길이가 3이고 얘 길이가 뭐 5고 너의 길이가 뭐 해야 되나? 이거 좀 더 길게 할까요? 6이고 너가 4라고 합시다. 그죠? 자, 이렇게 가볼게요. 이랬을 때 우리에게 뭘 물어봤냐면 그냥 남아있는 이 대각선 길이 구해봐 이렇게 시켰어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여기만 뚫어져라 봅시다. 여기만. 이 부분만.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대각선의 서로를 이등분한다. 맞죠? 이등분합니다. 그럼 여기 대각선이 4짜리였으니까 반쪽짜리는 얼마나 됩니까? 2가 되죠. 그럼 난 너를 x라고 둡시다. 그러면 도형 획가닥 뒤집으면 저 그림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럼 얘 구조는 얼마가 되냐면 사이드에 있는 3제곱 더하기 반대편 사이드 6제곱 3제곱 더하기 6제곱은 중선 x제곱의 반쪽짜리 2에 대한 제곱의 몇 배? 2배와 같습니다. 계산은 생략하고요. x값이 뿅 나오면 따라서 대각선 또 다른 대각선은 답이 얼마가 돼요? 2x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런 구조에서 출제가 또 되고요.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얘는 우리가 뒤에 원 파트를 공부하시고 나면 배우는 거지만 미리 소개를 좀 할게요. 원이라는 좌표 평면상에 뭐 그냥 선생님 정확히 좀 잡아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x축, y축 중심을 원점으로 갖고요. 반지름의 일자리인 원이 하나가 있고요. 뭐 아까 3,0이라는 점 A가 있습니다. 3,0. 그 다음 저 밑에 할까요? 5, -5,0
0,-5라는 점 B가 있답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를 봅시다. 이 원 위를 돌아다니는 어떤 점 P가 있답니다.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P가 있어요. 됐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야 PA의 제곱에 더하기 PB에 대한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의 특징은 딱 보셔도 어떤 스타일을 갖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구조를 갖죠. 그러면 우린 무슨 생각을 하냐면 파푸스인가? 라는 의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을 구해 말고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 구해 또는 최대값 구해라고 하는 제곱 더하기 제곱에 대한 구조가 나오면 이거 파푸스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곱의 합을 구합니다. 그럼 우리는 웬만 제곱 더하기 제곱 하는 순간 너는 파푸스 중선 정리에 의해 너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중점을 잡았을 때 M이라고 잡으시면 되죠? 보여? 지금 삼각형 막 변하는 거 이 애니메이션 머릿속으로 그려. 얘는 고정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돌면 삼각형이 이렇게 계속 변해. 그죠? 그러면서 그 꼭지점에서부터 중선까지인데 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얘네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M 좌표는 얼마겠습니까? 미안해. 내가 선생님 6이라고 하잖아. 그래야 뭐 끝까지 계산할 건 아니지만 그러면 중점 좌표는 얼마냐면 너와 너의 반띵짜리죠? 2분의 3, 컴마 마이너스 3 됐음? 자, 이렇게 하자는 거야. 너는 그럼 파푸스 중선 정리에 의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랑 똑같냐면 PM에 대한 제곱 보이시죠? 중선의 제곱에 더하기 반쪽짜리니까 AM이든 MB든 간에 AM 반쪽짜리의 제곱의 몇 배? 2배가 같아요.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식은 위에 게 편해요? 밑에 게 편해요? 위에 게 편해 보이죠? 좀 더 심플해 보이긴 해. 그런데 위에 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봐.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P가 돌아다니면 이것도 정확히 모르고 얘도 정확히 모르죠. 이해돼? 나는 얘네 둘에 대한 제곱의 합을 짧게 만들고 싶은데 이 선을 짧게 만들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짧아져 하다 보면 얘도 길어질 수도 있고 막 이상해. 복잡해. 그런데 이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잘 봐요. AM은 변해 안 변해? 얘는 값이지. 얘는 고정된 값이야. 고정된 값. 말 이해되시죠? 얘는 얼마 더할 수 있는 거야. 자 봐요. 너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을 때 너랑 너가 둘 다 움직이니까 지랄이었는데 얘는 둘 중에 너는 값이 나와 있고 얘가 움직인다고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만 작게 만들면 돼? 요놈만 작게 만들면 되잖아. 얘만 변하니까. 그러면 이제 뭔 생각을 하냐면 얘는 움직이고 얘는 고정돼 있어. 난 이 선만 짧게 만들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뭘 하냐면 원 위에다가 레이저를 쏜다고 생각해봐. 쫑쫑쫑쫑 쏘면 언제 제일 가까운 것 같아? 느낌이 한 요쯤? 이해되지? 요쯤. 정확히 하자. 요쯤에 정확한 건 뭐게? 다시 하나 더 물어볼게. 제일 먼 건 어디게? 반대편. 말뜻 이해돼? 앞쪽 뒤쪽. 앞쪽 뒤쪽. 여기 앞쪽 뒤쪽. 얘네 앞쪽과 뒤쪽에 뭔가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해주는 뭔가가 있지. 앞뒤를 구별짓는 게 누구겠어? 누구? 좀 더 원해? 중심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돼. 적당히 한 이쯤이요가 아니라 이렇게 그어버리면 돼. 여기서 중심을 향해 직선을 빡 그어버리는 거야. 보이지? 그랬을 때 어디면? 여기가 가장 가까운 놈, 저기가 가장 먼 놈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P 뭐라고 할까? 최소니까 small m이라고 칭합시다. 그랬을 때 넌 이렇게 잡아서 쓰면 돼. 즉 너는 너 뽑아내서 선분 PM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PM의 최소값은 뭐랑 똑같냐면 선분 P small m large m 이라는 요 점에서 m까지 거래하면 똑같지.
됐음? 그럼 다시 물어보자. 너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 거리. 얘 거리 구하는 방법은 뭐일 것 같아? 매개체를 이용해야지. 누구? 원의 중심. 이해돼? 원의 중심에서부터 m까지 거리. 즉 5m 거리. 보여? 거기다가 누구 날리면 돼? 난 요 뒤꿈치 거리를 구하고 싶다니까? 난 여기까지의 거리, 점과 점의 거리 구할 수 있잖아 우리. 거기다가 요만큼 빼면 되잖아. 얘가 누군데? 그렇지, 원의 단지 좀. 여기서는 얼마? 1이죠. 1. 그거 빼면 된다고. 그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얘 고정값 대입하시면 얘가 답이 나온단 말이야. 개어렵지? 원을 안 배워서 그래요. 원 파트 가서 원 배우잖아요? 개어려워요. 하지만 조금 더 나아지겠죠. 이해돼? 핵심은 뭐냐면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건 말로만 나온단 말이야. 문장으로. 그럼 너네가 그려서 문제 풀어야 된다고. 핵심은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의 구조가 나오면 파트수를 생각하셔라. 자, 첫 번째 평행사변형. 저 딴 거 나오겠어? 나올 수 있어요. 어디에서? 걔는 너무 어려워. 이런 거 배우지 않을 겁니다. 아씨, 녹화 중인데. 어디요? 아니야! 머리에 철 들으는. 아, 철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잘라야 했잖아. 뭐 찾아올 수 있죠. 갔다 와서. 예. 가끔 이렇게 커피 마시러 나가 있다가 막 애들 막 이걸로 물려오면 괜히 핸드폰 보잖아. 눈 마주쳐서 뭐, 왜 보냐고, 뭘 보냐고.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편집해야 돼. 뭐요? 알고리즘 더 같은데 그래서. 이거 사과하면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사과는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291번 당연히 개뿔 중요하지 않습니다. 292번도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그냥 오리지널로 위에 있는 필수 예제 6번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슝 넘어가서 자, 평면좌표 점 파티의 꽃 내분점과 외분점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이렇게 3개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볼게요. 이거 잘 정리해 주셨죠? 몰라도 돼요. 아는 놈은 무조건 잘 될 거야. 줄게. 난 분명 이거 얘기할 때 너무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똑똑한 거 머릿속에 있겠죠. 단지 인풋은 되는데 아웃풋이 안 돼가지고 꺼내지 못하잖아.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요. 왜? 자, 오늘 선생님이랑 할 중요한 또 하나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이렇게 3개인데 모르면 진짜 거짓말 안 해요. 이거 녹화 중이라서 낭만하기 좀 그런데 막말하자면 모르면 좆대요. 계속 쓰입니다. 계속. 그리고 계속 욕먹어요. 야, 그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해봐. 너네 지금 상황에 근해 공식 모르면 어때? 그러니까 개무시다 하잖아. 그렇게 된다고. 응? 너무 기초 중에 기초야. 오늘 하실 건 네, 안쪽, 안 내자 써서 내분. 어떤 놈과 어떤 놈을 분할시키는 안쪽의 점과 외분 바깥쪽의 점. 공식은 꽤나 쉽고요. 공식은 2개가 아니에요. 하나야.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분점을 헷갈려요. 외분점을. 잠깐만 소개하고 문제 풀어볼게. 자, AB가 있습니다. AB가 있어요. 자, 직선을 잡았어. 자, AB가 있는데요. AB의 1대2의 내분점 잡아요. 1대2의 내분점. A에서부터 B. 이게 부어가 중요한 거야. A에서부터,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일렀는 A에서부터 B까지 1대2. 그럼 몇 조각 내라는 뜻이야? 3조각. 오, 하나, 둘, 셋. 1대2. 여기. 이게 뭐야? 1대2의 안쪽에 분할시킨 거니까 1대2의 내분점. 오케이? 그럼
그럼 다 할 수 있겠지 뭐. 4대 1의 내분점 하면 5조각 낸 다음에 이쪽에 4칸 쪽에. 그럼 4대 1의 내분점. 내분점은 다 잘해. 외분점 해봅시다. 1대 2의 외분점입니다. A에서부터 B에 1대 2의 내분점, 1대 2의 외분이에요. 그럼 너에서부터 출발한 게 1 가고 너에서부터 출발한 게 2를 가는 거야. 너는 1, 너는 2. 근데 왜니까 밖에 있어야 돼. 너네들의 밖에, 이쪽에. 봐, 잘 봐. 1대 2. 말이 뒤안돼. 생각해봐. 1, 2.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어디 있어야 돼? A 왼쪽에 있어야 돼. 1, 2. 말 이해돼? 자, 외분점은 뭘 잘 생각해야 되냐면 남아있는 부분이 그럼 몇? 이게 생각이 잘해야 돼. 1, 2야. 그럼 몇이야? 1. 이해돼? 왜냐면 1이고 2니까 1, 1, 1 가야 1, 2잖아. 그러니까 얘가 1이야. 이 생각이 들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게 돼야 되냐면 그러면 어디 점 찍으면 되냐면 너랑 똑같은 거리에 여기 찍으면 1대 2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이해돼? 다시 한번 하자. 아 이거 진짜 못한다니까. 자 해볼게. A에서부터 B에 2대 3의 외분. 너에서 너를 2대 3의 외분이야. 그러면 2, 3이죠. 빨리 해. 2, 3이면 너가 몇? 1. 그러면 2, 3의 1이니까 이쪽으로 이 길이만큼이 몇 번 가야 돼? 2번 가야 돼. 한 번? 2번. 여기 다 보면 보여? 2, 3? 이런 거.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바리? 5대 1의 외분이래. 5대 1의 외분. A에서부터 B를 5, 1. 빨리 생각해. 대안들. 네. 5, 1. 말이 안 되지. 이게 어떻게 2야. 얘가 5.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반대로 가야 돼. 5, 1 가야 돼. 자, 5, 1이면 너 몇? 4. 그렇지. 그게 잘 돼야 된다. 얘가 4고 이쪽으로 몇 가면 돼? 1. 그치? 그러니까 너를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나 더 가면 여기. 그래야 5, 1이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여기가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상화? 그 좌표를. 공식은 그냥 외우면 되거든? 근데 애들끼리 공식을 외우면 뭐해? 이걸 못 찾는데. 한번 마무리. 마무리 연습. B에서부터 A를 4대 3의 외분 합시다. 4대 3의 외분. B에서부터 A를 4대 3의 외분이야. 그럼 너에서부터 얼마로 가야 돼? 4, 3. 그치? 4, 3. 4, 3.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4, 3이지. 4, 3. 그럼 여기 몇? 1. 1. 여기는 몇? 3. 그럼 너의 길이는 몇 배가? 3번 가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를 찍으면 그렇지. 너의 기준으로 읽을 때 몇 대면? 4. 그렇죠. 이렇게니까 4대 3의 외분 저쪽. 멘탈 나갔는데? 지울게. 자 이제 어떤 애를 구하라는 거구나를 알아냈으니 이제 공식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우리 공식을요. 증명부터 간단하게 합시다. 증명 후다닥 할게요. 후다닥. 수직선상에서 먼저 A라는 좌표가 있고 B라는 좌표가 있고 M 대 N, M 대 N이라는 좌표 P를 잡을게요. 전 P는 뭐라고 읽어요? A에서부터 B까지의 M 대 N의 내분이에요. 맞죠? 내분. 의 내분점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너네 제일 먼저 뭘 생각하겠어? 얘는 몇 칸짜리지? 6칸인데 몇 조각을 내야 되죠? 3조각을 내야 되죠. 그럼 한 조각당 얼마예요? 2개. 한 조각당 2니까 이 조각은 실제 얼마야? 4죠. 그럼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4 오면 되니까 5. 또는 7에서부터 이만큼 왼쪽으로 오면 되니까 5. 이렇게 계산하겠지. 방식 똑같아. 전체 폭은 얼마예요? B-A죠. 이게 전체 폭이야. 그걸 몇 조각으로 나눈 거야? 그걸 M 플러스 N 조각으로 나눌 거야. 그 중에 몇 조각? M 조각짜리가 너의 길이야. 맞니?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러면 점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너는 어디에서부터? A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큼? B-A에 곱하기 M 플러스 N 분의 M 위치. 이해되세요? 헷갈림? 괜찮죠? 저 계산해보면 엄청 간단한 놈이 나옵니다. 수강과정 계산합시다. 통분할게요. M 플러스 N으로 통분하시면 얘는 M 플러스 N, M 플러스 N 주셔야 되니까 AM에 플러스 AN 이렇게 되죠. 얘 분배하시면 플러스 BM에 마이너스 AM 되시요? 뾰롱? 뾰롱 이렇게 되네요. 되셨습니까? 따라서 공식은 M 플러스 N, M 플러스 N에 어떻게 외우시냐면 M 대 N의 내분이면 플러스예요. M 대 N, M 대 N 쓰시고 얘를 크로스 시키면 돼요. M은 멀리 있는 B를 만나고 N은 멀리 있는 A를 만나게 해주면 돼요. 따라서 M에 B 만나고 N에 A 만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AN, BM 이게 내분점 공식이에요. 외분점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외분점 계산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 외우는 데는 너무 허접해. 공식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플러스면 내분점, 마이너스 하면 외분점이 됩니다. 그걸 확장을 해서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좌표 평면상에서를 한번 해볼게요. x1, y1, x2, y2 라는 점 A가 있고요. 점 B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두 선분에 대한 M 대 N의 내분점 P라는 놈에 대한 좌표를 찾고 싶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논리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자, 칠판 보세요. 좌표 평면상이니까 너의 X좌표와 Y좌표를 구하셔야 되죠? 그럼 얘 X좌표는요. 자, 이렇게 삼각형 그려보시면 수선으로 보이시죠? 중학교 때 배우신 거 M 대 N이면 여기도 몇 대 몇이에요? 네. 그렇죠? 실제 값이 MN이라는 게 아니라 비율이 M 대 N의 구조예요. 그럼 쭉 내려오시면 이게 뭐랑 똑같아요? 수직성 관계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잘 봐. 내분점이니까 M 더하기 N, M 띄우고 더하기 N 이렇게. 그리고 크로스. M은 누굴 만나냐면 X2를 만나고 곱해서 N은 누굴? X1을 만나시면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 얘를 옆으로 쭉 가보시면 여기는 몇 대면? N 대 M을 가져야 되죠. N 대 M, N 대 M. 그럼 옆으로 가도 N 대 M. 따라서 너의 좌표는 M 대 N의 내분. M 띄우고 더하기 N의 내분. 여기가 N이죠. N의 비율, M의 비율이니까 N은 누구 만나? Y1 만나. 너는 Y1, 너는 Y2. 따라서 선생님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거 그림 그려서 풀겠어? 그림 그려서 안 풀어? 그냥 이렇게 나올 거야. 점 A는 X1, Y1에서부터 점 B, X2, Y2까지의 옆에다가 보통 문제가 나와요. 뭐 3대 2, 뭐 5대 1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밑에다가 써. M 대 N에 뭐 찾으래? 내분점 찾아봐 라고 했어요. 내분점. 그럼 밑에다 써야 안 헷갈려. 그래야 크로스하기가 쉬워. 내분점이니까 그냥 좌표요. 자, X좌표, Y좌표. X좌표, M, 내분점이니까 N. M 더하기 N. 잘 들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응? M 띄우고 더하기 N. 이렇게 써놓고 크로스 시킵니다. 크로스. M은 누구 만나야 돼? X좌표야. 그럼 너랑 너 갖고 노는 거야. M은 누구 만나? 곱하기 X2. N은 X1. 여기는 Y의 영역이죠? 그럼 너는 누구? Y2라는 점을 만나고 너는 Y1이라는 점을 만난다. 이해돼? 그 다음 외분점 생각해 봅시다. 외분점은 똑같은데 그냥 뭐만 하면 돼? 이렇게만 쓰면 돼요. M 띄우고 빼기 N. 콤마 M-N, M 띄우고 마이너스 N.
똑같아. 크로스니까 너랑 똑같아. x2, x1, y2, y1 빼기 하면 외분점. 당연히 이게 m이 크다면 어디 생기냐면 m 대 n에 해서 m 대 n 해서 여기 생기는 값이 나올 거고 n 값이 더 크면 n m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쪽에 생기는 외분점 좌표가 나올 거예요.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공식이야. 외우세요. 그냥 외워야 돼. 어려워? 안 어렵죠? 외부는 플러스, 외부는 마이너스. m 대 n, m 대 n 쓰시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쓰시고 크로스. 헐? 예를 들어 하나 해볼게. 그냥 막 썼어요. 해보자. 그냥 볼게요. A에서부터 B를 3대 5의 내분과 외분. 내분은 재미없으니까. 외분. 그럼 일단 추측부터 해봅시다. 어디에 있는지. 3대 5면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 3, 5. 맞죠? 3, 5. 몇? 2. 그럼 너를 하나, 둘에 이쪽은 몇 칸? 하나, 둘, 세 칸. 오, 요쯤. 요점 P를 구하세요. 그래야 A에서부터 3, 5. 이해되시죠? 3, 5. 3, 5. 그리고 이거 잘 보면 돼. 이 그림 딱 그려놓고 이제 답 쓰시면 돼요. 출발. 외분이야. 그러면 3 빼기 5. 3 띄우고 빼기 5. 컴마. 3 빼기 5. 3 빼기 5. 닫고. 씁시다. 3은 얘한테 붙어있지. 요 꼬다리가. 3은 얘 거고 5는 얘 거야. 그럼 크로스니까 3은 지금 x좌표니까 너의 x좌표를 만나야 되죠. 3 곱하기 7. 5는 누구 만나? 너의 x좌표 곱하기 5. 되고 있어? y는 3은 누구 만나요? 먼 놈의 y값인 10. 5는 먼 놈의 y좌표인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나면 돼요. 계산을 생략할게요. 이해되셨죠? 이게 내분점, 외분점입니다. 우리는 250페이지 필수예제 12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필수예제 12번은 별표 100만 개짜리고 정말 수없이 많이 볼 겁니다.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랑 지겨울 정도. 아우 또 이 문제야. 막 이렇게. 필수예제 12번. 정말 지겹도록 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공부해 주셔야 될 건 팁. 첫 번째 공부해 줄 건 어떤 삼각형의 안쪽 각이라고 해서 네 각이에요. 네 각의 이등분선. 네 각의 이등분선. 요거 보면 뭐 떠올라야 돼? 이렇게 하잖아. 얘 대 얘는 얘 대 얘. 얘가 어딘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 아니야? 얘 대 얘는 얘 대 얘. 처음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얘 대 얘는 얘 대 아니 잠깐만. 얘 대 얘. 이거잖아. 얘 길이를 계산했더니 얘가 만약에 길이가 뭐 5야. 얘 길이가 6이야. 그럼 얘네 길이 그랬는데 여기가 3이야. 야 요거 얘가 3cm야. 야 이거 얼마야? 물어보면 얼마야? 2.5. 그쵸? 2분의 5. 너 대 너는 너 대 너. 이렇게 계산한다고. 뭐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이런 걸로도 가르치는데 그런 필요 없어. 정의대로 해. 너 대 너는 너 대 너야.
오케이? 자, 이 문제도 보시면 이렇게 각이 이등분선이 문제에 나와 있어요. 얘 좌표가 얼마냐면 1, 5. B는 마4, 마7, C는 5, 2. 이거 전 D좌표 구하래요. 자, 각의 이등분입니다. 그러면 너와 너의 길이 B는 너와 너의 길이 B랑 똑같아요. 맞죠? 그럼 빨리 내 길이 구해야지. 자, 첫 번째 3분의 AB 길이 구합시다. 3분의 AB 길이는 루트 여기서 널 빼죠? 5제곱이죠? 여기서 너 빼죠? 12제곱이죠? 되셨음? 5제곱 12제곱 할 거 아니지? 5 이렇게 5 12 너는 13 이렇게 계산하면 13은 나온다.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하면 마사에서부터 얘 X 잡혀봐봐. 여기가 1라인이고 얘가 마사 라인이니까 몇 칸짜리야? 5칸. 지하 7층이고 지상 5층이잖아. 몇 개야? 12. 5, 10이면 몇 얼마? 13. 너네한테 지랄같이 내지 않는다. 그만큼 시험. 선 옆으로 쭉 그어봐. 1에서부터 5까지야. 여기 몇? 4. 2에서부터 5까지야. 몇? 3. 그럼 얘 몇? 5. 13대 5니까 너에서부터 너의 길이도 몇 대면? 정확한 길이는 모르겠지만 13대 5라는 비율을 갖는 거지. 그럼 우리에게 뭘 구하라는 것이야? 내분점 공식이 막 되지. 보이니? B에서부터 C까지의 13대 5에 대한 내분점 공식 쓰세요. 니까 따라서 저 B에 대한 좌표는 13대 5에 대한 내분점 13 더하기 5 13 띄우고 더하기 5 컴마 13 더하기 5에 13 띄우고 5 닫고 크로스합니다. 13은 누구 만나야 돼요? 멀리 있는 y, x값 5 5는 멀리 있는 x값 마사 y 영역이죠? 13은 멀리 있는 y값 2 5는 멀리 있는 y값 마7 단수기가 끝. 어렵나? 괜찮죠? 좀? little 어려워요? 좀 더? 괜찮죠? 안 괜찮으면 뭐 하면 돼요? 영상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고 들어도 안 돼요. 그럼 뭐 하시면 돼? 뭐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지 음악을 잘 할 수 있는지 페인팅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면 돼요. 그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혹시 모르잖아. 머리는 안 되지만 뭔가 다른 데 될 수도 있잖아요. 파이팅. 네. 자, 다음 마지막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우리가 원체 많이 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요? 어렵지 않아요. 자, 모르면 안 됩니다. 무게중심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무게중심. A, x1, y1이라는 좌표. 점 B, x2, y2라는 좌표가 있고요. 점 C, x3, y3라는 좌표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사교육이니까 일단 문제에 나오는 것부터 알려드리죠. 증명보다 무게중심은 말 그대로 삼각형의 정중간 같은 느낌이잖아요. 세 놈의 점수의 정중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평균? In English mean, MEAN. 영어 잘하죠? 4년제 대학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하면 되냐면 무게중심은 그냥 평균 구하시면 돼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보통 그걸 보고 우리 G라는 점으로 많이 표현해요. 얘가 이제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우리 원점을 O 이렇게 표현하듯이 무게중심은 보통 G, 대문자 G라고 표현하고요. 너는 3분의 X 애들의 평균 세 놈이니까 3분의 Y 애들의 평균 이해됐음? 끝! 제일 쉽지. 그럼 X 3개 더해서 나누기 3, 세 놈이니까 평균 느낌 들죠? 네. 쓰레기 소리 들을까봐 증명을 하도록 하죠. In English, prove. Listen and repeat. prove. 과일 말고요.
플루프. 코리아가 되는 겁니다. 증명. 오케이? 증명. 자, 해볼게. 어떻게 하시냐면, 무게중심의 작도 방법 뭡니까? 그렇죠. 중선의 교점입니다. 누군가 대답했죠? 들었는데, 마음의 소리로. 중선. 의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안 잡고 우리 뭐 할 거냐면 중선을 잡는 방법은 중선의 교점을 잡아도 되지만 한 중선에서 몇 대 몇? 그래, 이거 더럽게 많이 하잖아. 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있을 수 있죠? 알아요? 자, 2대1 됐죠? 그럼 이걸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몇 대 몇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배웠거든요. 자, 여기부터 출발합시다. 여기는 중점이니까 M이라고 잡읍시다. M좌표 구할 수 있지. M은 너와 너의 같은 거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1대1의 내분이야. 1대1의 내분은 1 더하기 1에 1 더하기 띄우고 1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근데 왜 그렇게 해? 그냥 평균이야. 얘도 가운데값 2분의 X애들의 가운데값 X2, X3 Y의 가운데값 Y2, Y3 됐음?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하자? A에서부터 M까지 몇 대 몇? 2대1의 내분점 공식을 쓸게 라는 뜻인 거야. 난 쓰기 편하게 M에서부터 A, X1, Y1이라고 써놓고 그럼 여기서부터 너는 몇 대 몇? 1대2가 되는 거죠? 순서상. A에서부터 M은 2대1이고 M에서부터 A는 1대2야.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 그죠? 자, 이거 써볼게요. 잘 봐요. 그러면 그게 바로 무게 중심이 있어요. 내분점이야. 1, 2의 내분점. 1 띄우고 2. 1 더하기 2. 1의 1 내분점 띄우고 2. 자, 플러스 갑니다. 자, 여기 1 여기 있죠? 그러면 저쪽에 X좌표 만나야 되죠? 여기 얼마? X1. 2는 저쪽에 X좌표 만나죠? 2분의 X1 아이고 뭐야 X2 플러스 X3 됐어? 자, Y좌표예요. 1은 저쪽에 Y좌표 만나서 곱하기 Y1 2는 저쪽에 Y좌표 만나서 곱하기 2분의 Y2 플러스 Y3 벌써 보이죠? 어떻게 됩니까? 2 약분되죠? 2 약분되잖아. 밑에 거 3, 위에 거 X1, 2, 3 1 더하기 2, 3분의 Y1, 2, 3 어디였어? 뿅! 나 잘하지?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평균처럼 느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안 하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생각해봐. 너네한테 얼마 해놓고 무게중심 구하세요 이런 거 나오겠어? 아니요. 안 나오겠지. 그냥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되는 거 왜 내? 아니 나오는 학교도 있겠죠. 그 학교 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출제되냐면 조금 쉽게 나올 수 있는 응용 버전의 1단계가 정도.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증명을 생략하고 A 좌표가 있어. 막 알려줘요. 몇 컴마 몇. 그냥 문제로 냅시다. 5,1 B 좌표 마이너스 7,0 C 좌표 뭐 10, 마이너스 5 그냥 내가 막 썼어 해놓고 얘네 무게중심 구하라고 안 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A에서부터 B까지를 M 대 N의 내분점 아니 숫자라고 있습니다. 2대 1의 내분점 A에서부터 B를 2대 1의 내분점 2대 1의 내분점을 P라고 하고 B에서부터 C까지 2대 1의 내분점을 Q라고 한대요. C에서부터 A까지 2대 1의 내분점을 R이라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 구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참고로 이 특징은 방향이 일정하게 비율이 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2대 1, 2대 1, 1대 2 이렇게 가잖아? 그럼 학교 선생님이 개쓰레기예요. 왜냐면 이건 진짜 다 구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아? 방향을 갑자기 틀면
2대 1이고요. 2대 1이고요. 1대 2예요. 이렇게 하면 일일이 다 구해야 돼. 너 구하고 너 구하고 너 구한 다음에 무게중심 구해야 돼. 근데 지금 어때요? 2대 1, 2대 1, 2대 1이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비율을 가져가면 우리한테 구하려고 한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뭐 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팩트야. 봤어? 얘를 구하지 않아. 그냥 우리는 뭐만 보고 풀면 돼? 너만 보고 풀면 되니까 따라서 너는 답 얼마? 3분의 5 빼기 7 더하기 10 3분의 1 더하기 0 빼기 5 따라서 답은 3분의 얼마야? 8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4 내가 지어낸 거라서 답이 들어온 것 뿐이야. 이런 식으로 굳이 PQR을 구하지 않고 그냥 전체에 대한 무게중심을 구하면 빨간 놈의 무게중심이랑 동일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나오도 얘도 되게 쉬운 거지. 그냥 얘를 알면 그냥 다 원래 ABC에 뭐 무게중심이랑 다른 게 없으니까. 자, 난이도를 또 올려보죠. 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좀 추워요? 자, 마무리. 여러분들 교재에는 방금 설명한 게 251페이지 보충학습에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게 251페이지 보충학습. 아무도 뭔가 체크 안 하면 뭐 형광펜이나 빨간펜 뭐 이런 거 대표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중요하다고요? 뭘 중요하다고요. 응? 자, 선생님이 마무리로 보여드릴 문제는 253페이지에 253페이지에 발전 예제 14의 별표 100만 개를 치십시오. 그 중에 1번 문제. 결론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필수 예제가 아니라 발전 예제죠? 발전 예제 14번에 A는 마이너스 2,7, 점 B는 6, 마이너스 1, 점 C는 8,3 이라는 점이 있고요. 어떤 점 P를 잡았을 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AP 제곱에 플러스 BP 제곱에 플러스 CP 제곱의 최소 값을 여기서 물어봤죠. 그지? 최소 값과 그때 P 좌표인데 P 좌표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최소 값일 때의 얘가 중요합니다. 점 P. 최소 값보다 점 P를 많이 물어봅니다. 결론 얘기 드리겠습니다. 점 P는 바로 여기 단원이 무슨 단원? 그렇죠. 얘는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이것도 내신형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당장 증명은 생략할게요. 얘는 그냥 완전 제곱식 구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2차 함수 구조에. 그래서 따라서 점 P에 대한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8 3분의 7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 선생님 좌표를 쭉 더한 거죠. 점 P는 이 얼마고? 4, 12, 4 2, 9,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을 구해는 뭘 하면 돼? 이제 직접 때려잡아서 놓는 거야. P에서부터 A까지 거리 구해서 제곱, 거리 구해서 제곱, 거리 구해서 제곱 그냥 넣어서 돼. 그러니까 얘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
너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 점 P는 바로 무게중심일 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어딘가에 점을 잡아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려면 너를 어디다 갖다 놔야 돼? 무게중심 자리에 갖다 놔야 돼. 이 뜻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가장 작은 값을 갖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진짜 마무리. 아이 진짜. 저거 하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무게중심은 아닌데 얘는 세 점이잖아요. 네 점일 때가 있어요. 점 A 몇 컴마면 점 B 몇 컴마면 점 C 몇 컴마면 점 D 몇 컴마면 해서 4개의 점 좌표를 주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점P를 구하세요. 점P는 어떤 애냐면 선분 AP의 플러스 선분 BP의 플러스 선분 CP의 플러스 선분 DP의 최소값을 갖기 위한 점P를 구해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응용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런 거야. 나는 빵 공장을 짓고 싶은데 밀가루를 사야 되는 공장이 여기 있고 설탕 공장, 우유, 계란 얘네를 다 갖고 와야 돼. 운송비를 최소화시키고 싶어. 그러면 공장을 여기 지었을 때 운송비라는 건 갔다 왔다니까 결국 얘네들의 합을 제일 작게 만들지 그죠? 어디 지으면 되겠어? 어? 예를 들어서 봐. 그냥 하나 해보면 돼. 여기요. 해보자고요. 그럼 이런 거죠. 그럼 우린 쉽게 말해서 너의 길이를 A, B, C, D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나 A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D나 똑같은데 A 더하기 C 하면 어떤 느낌이야? 돌아가는 느낌이잖아. B, D 해도 돌아가는 느낌이니까 결국 이럴 때 점피는 어디 잡아야 돼? 어디 잡아야 돼? 대각선에 따라서 점피는 누구? 대각선.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의 교점. 얘와 얘는 느낌 되게 비슷해. 삼각형, 사각형이죠? 최소값이죠? 근데 다른 건 쟤는 제곱의 합이고 얘는 그냥 합이야. 그러면 대각선의 교점의 점피를 잡으면 최소가 된다. 끝. 전 파트는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꽤나 수월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의 숙제도는 여기만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연습 문제 페이지 254, 255. 조금만 내요. 조금만. 끝! 지금부터 시험 따라할게요. 20분에 시작할 수 있게끔 자리에 앉으세요.